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자소서 문항 풀이는 바로 코이카입니다. 여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꼭 자소서도 잘 써서 서류 합격, 면접 합격까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번 문항과 2번 문항을 중심으로 깊게 볼 예정인데요. 제가 한 50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정말 핵심만 가져왔고요. 더 많은 예시와 세부 풀이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먼저 1번 문항부터 보겠습니다. 채용 직무 기술서를 참고해서 직무와 유관한 본인의 역량을 한 가지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 실제 성과를 냈거나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까지 포함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내가 원래 가진 장점을 쓰는 게 아니라 코이카 직무기술서에서 요구하는 전문성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항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건 내 강점이 뭐냐가 아닙니다. 채용 직무기술서를 참고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강점이나 고르는 게 아니라 코이카 직무기술서에서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성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평가자는 이 사람이 코이카 개발 협력 직무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 직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실제로 준비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소통력, 책임감, 성실함 같은 일반 강점으로 쓰면 안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소통력, 책임감, 성실함, 열정 같은 키워드 안 됩니다. 꼭 개발 협력 직무에 관계된 업무상의 강점을 직무기술서를 보고 써야 합니다. 그럼 어떤 전문성을 쓸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와 조사 분석 역량, 성과와 평가 관리 역량, 프로젝트 관리 역량, 예산과 회계, 정산 역량, 개발 협력과 ODA 전문 지식. 이런 역량을 쓸 수 있겠죠? 이 전문성 말고도 제가 홈페이지 원문에 더 다양한 예시의 전문성을 풀이해 놨으니 꼭 참고하시고요. 그럼 노력 과정은 어떻게 써야 하느냐? 당연히 꾸준히 공부했습니다로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강의를 들었습니다. 자격증을 땄습니다로 끝나도 안 됩니다. 처음엔 부족함을 느꼈고 기초부터 학습했고 자격증이나 교육으로 체계화했고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했고 성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성장 곡선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꼭 어떤 이러한 흐름의 성장 곡선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과나 문제 해결로 연결되면 이 문항을 아주 쉽게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데이터와 조사 분석 역량을 쓴다고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엑셀로 단순 집계만 가능했는데요. 내가 무언가 부족함을 느껴서 이제 노력을 막 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 사회조사 분석사나 ADSP를 공부하면서 통계 개념을 익혔다. 그 뒤에 설문 데이터를 정리하고 시각화하는 방식까지 학습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뒤에 대외 활동에서 설문 응답을 분석해 캠페인 장소나 홍보 문구를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참여율이나 응답률이 개선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성장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문항 뒤에 실제 성과를 냈거나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를 넣으라고 했잖아요. 즉, 배운 이야기만 쓰면 안 되고 배운 걸 실제로 써먹은, 아니, 활용한 사례가 있어야 합니다. 성과는 당연히 설문응답 몇 건 확보, 참여율 몇 % 상승, 보고서 작성 시간 단축 같은 정량 성과를 쓰면 좋고요. 만약 정량 성과가 없으면 의사결정에 반영됐다, 보고서 기준으로 활용됐다, 운영 방식이 개선됐다처럼 결과가 보이게 쓰시면 됩니다. 1번 문항을 보시면 700자라서 많은 이야기를 넣을 수 없죠. 그래서 구조를 단순하게 잡아야 합니다. 첫 문장에
직무기술서와 연결되는 역량을 한 가지 제시하고 왜 그 역량이 필요하다고 봤는지, 어떻게 개발했는지, 어디에 적용했는지, 어떤 성과나 문제 해결이 있었는지, 마지막에 코이카 직무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자소서를 보겠습니다. 첫 문장에서 데이터 조사 분석 역량을 개발 협력 사업과 바로 연결했습니다. 그냥 데이터를 잘 다룹니다가 아닙니다. 현장의 변화를 근거로 설명하는 힘이라고 정의했는데 본인이 코이카 직무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줬죠. 그리고 노력 과정을 보면요. ADSP와 사회조사 분석사로 학습 과정을 잡고 시각화, 설문 설계, 표본 해석 기준까지 여기서 흐름을 이제 성장 곡선으로 이어가죠. 기관 인턴 경험에서 이를 활용했다라고 했는데 읽어보시면 만족도 조사를 단순 취합하면 참여자 반응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파악했다고 썼습니다. 즉, 배운 지식이 실제 업무 문제를 발견하는 기준으로 쓰인 거죠. 적용 방식을 보시면 이것도 구체적으로 썼죠. 응답자를 참여 경로와 연령대별로 나눴고 불만 항목을 품목, 안내, 접근성 기준으로 다시 분류했습니다. 그냥 분석했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봤는지가 나오고요. 본인이 배운 지식을 활용했구나가 느껴집니다. 여기서는 분석 결과를 어떻게 전달했는지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담당자에게 그래프와 표를 함께 제시해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코이카 직무에서도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보고하고 공유하고 협의를 해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행동을 코이카 직무에 적합한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입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도 직무로 연결을 했죠. 코이카에서도 그냥 성장하겠다, 기여하겠다 라고 작성한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직무적인 포인트, 기여 포인트를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예시도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번에는 사업 집행에 필요한 예산, 회계 관련 역량으로도 썼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런 역량도 충분히 어필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예시는 홈페이지에 풍부한 예시로 적어두었으니 꼭 참고하세요. D번 문항 볼게요. 본인이 속했던 조직에서 함께 일하기 가장 어려웠던 구성원과 협업해야 했던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해당 구성원의 행동이나 특성이 본인과 어떻게 달랐는지, 그 차이를 이해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쓰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갈등 해결 문항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문항은 단순히 갈등을 해결했다가 아니고요.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했고 그 차이를 공동 목표 안에서 어떻게 조정했는지를 보는 문항입니다. 이 문항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문항을 꼭 여러 번 읽어봐야 합니다. 꼭이요. 여러 번 읽어보면요. 나랑 일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했고 그 차이를 공동 목표 안에서 어떻게 조정했는지를 묻고 있죠. 즉, 코이카 개발협력 직무로 생각해보면요. 개발협력 직무는 혼자 성과를 내는 일이 아니잖아요. 정부, 해외사무소, 수행기관, 시민사회, 국제기구랑 계속 협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해 관계자들은 우선순위가 다 다르니 당연히 충돌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쪽은 예산 집행 속도를, 어떤 쪽은 현장 수요를, 어떤 쪽은 성과 지표와 보고 체계를 더 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협업이 어려운 이유는 뭔가요? 바로 대부분 사람이 별로라서가 아니라 각자가 보는 기준과 제약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협업했던 사례를 꼭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상대를 비협조적이었다, 고집이 셌다, 책임감이 부족했다처럼 쓰면 안 됩니다. 평가자 입장에선 위험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지원자는 협업이 막히면 상대부터 판단하는구나 라고 느끼거든요. 대신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나는 근거랑 절차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편이었고 그 사람은 빠른 실행과 결과물 완성을 우선하는 편이었다.
이렇게 쓰면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으면서도 어떠한 차이가 있어서 이러한 갈등이 있었구나. 이렇게 평가해 줄 수 있겠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문항에 그 차이를 이해하고 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걸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정도로 쓰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됩니다. 어떤 대화를 했는지, 무엇을 이해했는지, 그 이해가 이후 행동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꼭 써야 합니다. 공동 목표도 구체적으로 잘 잡아야 하는데요. 팀워크를 회복했다, 서로 친해졌다,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다로 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코이카 개발 협력 직무를 떠올려 보면 감정적으로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 정해진 목표를 협업으로 완수하는 일에 가깝잖아요. 특히 이 직무를 보면 사업 개요서, 기획조사 결과 보고서, RFP, 협의 의사록, 성과 지표, 예산 집행 계획, 평가 결과처럼 각 단계마다 산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에서도 공동 목표는 기한 내 결과 보고서 완성, 사업 기획안 완성, 팀 프로젝트 산출물 품질 개선, 설문 결과 확보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2번 문항 예시. 자소서를 보겠습니다. 첫 문장을 보면 두 갈식으로 썼는데 어떤 방법으로 협력을 이끌었다. 즉, 방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성과를 이야기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협력을 이끌고 그로 인한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식으로 두 갈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과 팀원의 차이를 바로 정리했죠. 상황은 짧게 쓰고요. 바로 어떤 점이 어떻게 차이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팀원을 깎아내리지 않고 실행 속도와 참여 유도를 우선했다는 식으로 차이를 객관적으로 짚는 것. 정말 중요하니 이 점도 유념해서 보시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상대와 이야기하면서 그 팀원이 왜 그렇게 주장했는지를 찾아낸 부분이 핵심입니다. 읽어보시면 이전 활동에서 준비가 길어질수록 참여자가 줄어든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이 아니라 현장 참여율에 대한 우려였던 겁니다. 그걸 이해한 다음에 조율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우려나 입장을 꼭 이해를 하고 이를 조율하려는 노력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도 친해졌다가 아니라 설문응답 확보라는 산출물 성과로 기술을 했죠. 그리고 제일 하단에는 공동 협력에서 어떤 점이 중요한지를 배웠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글자 수가 남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입사 후에 어떻게 협력을 이끌어낼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코이카 나머지 문항 풀이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예시로 준비해놨습니다. 혼자 이렇게 정리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저희가 다 해놨으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꼭 참고하세요. 자소서 첨삭은 구독하시면 무료이니까 꼭 첨삭도 받아보시고요. 그럼 코이카 준비하시는 분들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